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도비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활용해서 캐릭터를 라이브로 구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 저는 넥슨 영상팀의 김성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캐릭터 라이브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저희 넥슨 영상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넥슨 영상팀은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의 각종 영상들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는데요. 프로모션이나 광고 영상들 혹은 뭐 촬영 영상 혹은 온라인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D 시네마틱이나 2D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들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영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나 테스트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클로저스라는 게임과 어도비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같이 해서 유저들과 만나는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캐릭터를 실제로 움직이고 라이브로 유저들과 소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었는데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 캐릭터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의 주요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이제 라이브용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토샵에서 그 캐릭터를 제작하는 팁을 알려드릴 텐데 주로 그 레이어를 어떻게 구분하고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터 프로그램에서 이 캐릭터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이 오늘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현된 캐릭터를 통해서 스트리밍이나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라이브용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여러 캐릭터 디자인과 달리 뭐 라이브용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뭐 별도의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적으로는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떤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미지는 캐릭터 애니메이터 프로그램을 키면 가이드 세팅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단순한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게 생긴 캐릭터까지 어떠한 캐릭터든 간에 이 캐릭터 어도비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통해서는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대신에 컨셉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 캐릭터를 라이브로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컨셉으로 보여질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에 따라서 디자인 방법, 또 뭐 그림의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컨셉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여기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미국 토크쇼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캐릭터 애니메이터에서 구현을 해서 실제로 토크쇼를 진행한 사례이고요. 이 두 번째 이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심슨 캐릭터를 가지고 역시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통해서 구현을 했고 TV에서 방송으로 라이브를 하면서 시청자들과 전화통화를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에 따라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표현을 할지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는 이번에 클로저스라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게임의 캐릭터를 그대로 구현을 하려는 것이어가지고 기존 캐릭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실제 게임에서 유저들이 보는 캐릭터, 이슬비 캐릭터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분위기나 톤, 모양들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세운상가의 세운홀이라는 곳에서 유저들과 캐릭터가 만나는 장소를 마련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현장 상황상 16대 9의 가로형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야 했고 그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캐릭터 한 명과 유저 여러 명이서 대화하는 구조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셉에 대해서는 저희는
스크린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정면의 상반신으로 캐릭터를 제작을 해야 된다는 컨셉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의 디자인과 컨셉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됐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캐릭터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캐릭터 디자인의 과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희 컨셉에 따라서 정면에 상반신,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반신의 정면의 모습으로 기본적인 디자인이 진행이 되었고,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표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캐릭터 디자인이 위해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라이브로 캐릭터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캐릭터가 다양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일일이 그림으로 역시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표정을 짓는지, 웃을 때는 어떤 표정인지, 또 슬플 때는 어떤 표정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스케치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 디자인인데요. 아까 저희가 스케치한 거를 토대로 이렇게 이제 제작이 완성이 됐습니다. 뭐 컬러나 톤들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래 게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가장 유사하도록 목표를 잡았고, 정면 상반신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을 기본으로 하되 여러 가지 표정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표정뿐만 아니라 포즈도 디자인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손가락으로 V를 한다거나 턱을 짓는다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포즈도 저희가 사전에 미리 기획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완성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라이브를 위해서 캐릭터를 어떻게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디자인된 캐릭터를 포토샵에서 보면서 이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준비를 했는지 레이어 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이 포토샵에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디자인이 완료된 캐릭터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캐릭터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이 캐릭터를 어떻게 레이어를 구분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리는 법부터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리는 법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포토샵에서 캐릭터를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들은 저희 뭐 여러 다른 강의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제 레이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썸네일 부분과 캐스터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캐스터가 지금 이 캐릭터의 영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이 캐스터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썸네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 안쪽에 보시면 크게 폴더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레이어 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는 다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있는 머리, 몸, 팔부터 시작해서 안에 보시면 머리카락, 또 얼굴 안에 보시면 눈, 코, 입 등등등 이 캐릭터가 움직여야 되는 모든 부분들은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레이어를 많이 분리했었을 때는 관리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어도비 캐릭터 애니메이터 프로그램에서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게 필요한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몸의 구조, 그러니까 뭐 얼굴, 몸 뭐 이런 구조 순으로 크게 나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하위 구조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얼굴 안에 머리카락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얼굴 전체 안에 얼굴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눈과 코와 입이 들어가 있는 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나눈 다음에는 그림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이제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백암이라고 해서 팔을 몸의 뒤로 넣었는데, 이게 사실 팔이 몸의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위치상 바디, 몸 뒤에 팔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보시면 백 헤어라고 해서 뒷머리인데요. 뒷머리가 몸의 뒤쪽에 있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뒷머리는 지금 그림상으로 몸보다 뒤쪽에 보이도록 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뒤로 옮겼어요. 만약에 헤드 쪽에 같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뭐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 뒷머리 같은 경우는 몸 뒤쪽으로 따로 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부위별로 레이어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림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이렇게 배열을 하시면 기본적인 이제 레이어를 정리를 하시는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레이어 혹은 폴더의 각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요. 게다가 그 각 안에 부위별 네임들도 전부 다 영어로 써놨는데요.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써놓은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이 데이터를 어도비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가져갔었을 때 각 부위의 명칭을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해서 태그로 지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어로 써놨는데 이 각각의 명칭에 대한 영문명은 저희 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저희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이제 가이드 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각 바디마다 각 부위별로 명칭들이 영문으로 써 있는데 머리는 헤드, 뭐 눈은 왼쪽 눈은 레프트 아이, 왼쪽 눈썹은 레프트 아이브로우 이런 식으로 각 부위별로 명칭을 영문을 표기해 놨습니다. 이거를 참고를 하셔서 각 부위별의 명칭을 이렇게 영문으로 똑같이 지정을 해 놓으시면 캐릭터 애니메이터 프로그램에 갔었을 때 자동으로 태그로 인식이 되는 어서 제작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레이어 분리가 완료된 이 포토샵 데이터를 실제로 캐릭터 애니메이터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세팅을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도비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프로그램을 실행했었을 때 첫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가이드가 있고 아까 보셨던 캐릭터들의 이미지들도 있죠. 각각의 이미지들을 직접 보시면서 또 공부하실 수 있으셔서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고 프로젝트를 저장하시면 이게 프로젝트의 첫 화면입니다. 각각의 부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보이시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반갑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카메라 및 마이크 부분이에요. 이 화면을 통해서 제 얼굴을 인식을 하고 제 얼굴의 움직임을 따라서 캐릭터를 움직이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화면이 표시되어 있고요. 제가 말하는 소리도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 소리를 통해서 캐릭터의 입모양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 기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가운데 화면은 이제 장면 화면이고 여기에서 실제 제작하시는 화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프로젝트 부분인데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불러오고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타임라인과 컨트롤 등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제작한 캐릭터를 불러와 봐야겠죠?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제작한 포토샵 캐릭터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제작한 파일이 있죠?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캐릭터가 불러와집니다. 이 캐릭터를 지금은 장면이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저희가 세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에 보이는 이 캐릭터 불러온 캐릭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여기 리그라고 되어 있는 탭으로 들어가시면 캐릭터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리그 캐릭터를 세팅을 하는 장소입니다. 보시면 아까의 스트림 저희가 봤었던 첫 화면은 조금 다르죠. 기본적으로는 가운데 이 화면이 포토샵이랑 똑같이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봤었던 레이어들이 다 살아있는
캐릭터가 지금 블러와져 있는 상태이고요. 왼쪽에 똑같이 어떤 리소스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에는 트리거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펑션 키를 여기다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태그라던가 behavior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하나 레이어를 선택을 했었을 때 각각의 속성에 맞는 태그들을 설정을 하거나, 혹은 behavior라고 해서 추가적인 특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세팅에 대해서는 기술적을 자문을 주신 김미술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할 일은 각 부위별로 나눠놓은 부위별로 이 부분에 중심을 설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이에요. 이 프론트 암이라고 써있는 가장 위 레이어는 저희가 나중에 잡을 포즈에 대한 레이어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머리. 네, 머리를 보시면 저희가 헤드라고 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태그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머리로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은 좀 누르시면 텍스트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로 이미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머리의 중심 보시면은 가운데 이 점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중심인데, 보통은 이렇게 이미지의 정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중심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캐릭터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 움직이는 중심점을 말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머리의 중심은, 머리가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중심은 인체 구조상 목 있는 부분, 앞으로 봤었을 때에는 턱 있는 부분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중심을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럼 머리가 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씩 설정을 할게요. 바디를 선택을 하시면 바디 부분에 또 중심점이 있죠. 이 바디 부분도 밑으로 내려서 배꼽 쪽으로 놓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이 몸이 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로 기울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슴보다는 배꼽 쪽에 있는 게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뒷팔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옮기는데, 뒷팔은 몸에 부속되어 있는, 몸에 붙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몸과 같이 중심을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머리와 몸에 대한 중심을 옮겼고요. 그 전체에 대한 중심도 잡아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제일 윗부분에 저희가 캐스터라고 했었던 캐릭터 전체가 있죠. 이거에 대한 중심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캐스터 이제 전체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죠. 전체 캐릭터는 몸과 똑같이 배꼽을 기준으로 기울어지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드래그해서 배꼽 쪽으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큰 폴더들의, 큰 구조들의 중심은 잡은 거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백헤어인데, 백헤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 잡으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뒷머리는 사실상 얼굴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백헤어로 따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에 이거는 얼굴이라고 보고 같은 중심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얼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드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태그가 얼굴로 잡혀 있지만, 이 백헤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태그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백헤어도 똑같이 얼굴로 태그를 우선 잡고요. 얼굴 모양을 클릭하셔도 되고, 텍스트에서 머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여기 보이죠? 이 중심을 똑같이 얼굴의 중심과 똑같이 턱 부분으로 옮길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얼굴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중심으로 통해서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게 됩니다.
가능한 중심의 위치를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비슷하게만 맞춰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뒷머리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아까 이 부분에 설명드렸던 비헤이비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얼굴이라는 특수 기능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앞에 부분의 얼굴과 같이 똑같이 얼굴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헤이비어의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얼굴이라는 비헤이비어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앞에 얼굴 헤드와 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중심점으로 기울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큰 포인트에 대한 중심을 잡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다시 아까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는데 스트림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혹은 기록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구조는 똑같고요. 확인하시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저는 스트림으로 할게요. 지금 근데 이쪽에 장면이 없죠. 저희가 캐릭터만 기본적으로 세팅만 했을 뿐 아직 장면을 만들지 않아서인데 이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캐릭터를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새 장면을 추가하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캐릭터가 장면에 나타나게 되죠.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캐릭터가 제 얼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카메라 및 마이크 화면에 있는 제 얼굴을 더블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제 얼굴의 눈썹과 눈, 코, 입, 얼굴형을 인식을 해서 캐릭터가 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설정했었던 몸의 중심점 통해 몸이 기울고 있고 얼굴 같은 경우는 턱을 중심으로 잡았었죠. 턱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았던 중심으로 이미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까 뒷머리 세팅을 포함해서 조금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좀 보이시죠? 머리를 기울였을 때 저희가 뒷머리에 얼굴이라는 비헤이비어를 주면서 조금 이제 어긋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바로잡는 거를 우선 먼저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저희가 세팅했었던 것과 똑같이 비헤이비어 창이 있고 저희가 추가한 비헤이비어가 여기 얼굴 비헤이비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위쪽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비헤이비어예요.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도 다 이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어서 이 기본적인 비헤이비어 외에 추가한 비헤이비어도 이렇게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비헤이비어 부분을 좀 하나 먼저 건들면은 지금 변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위치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장면에 캐릭터가 윗머리가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할게요. 배율을 부분을 좀 줄이시면 캐릭터가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Y 위치, 높이죠. 높이 부분을 조절을 하면 캐릭터가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좀 보기 편한 위치로 캐릭터를 옮기실 수 있고 지금 이제 어긋나는 부분들을 좀 조정할 텐데 아까 추가했던 얼굴 비헤이비어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위치 그리고 기울기 부분들이 좀 어긋나는데 이거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머리 위치 강도가 있고 머리 기울기 강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조절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운 다음에 어긋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나서 이 부분을 머리 위치 강도를 조정을 하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울어진 위치가 옮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위치까지 이렇게 옮기시면 되는데 뒷머리보다는 지금 목이 가장 어색하기 때문에 목이 자연스럽게 붙는 위치로 옮겨주시면 돼요. 수치상 한 200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보시면 목의 위치가 목과 얼굴의 위치를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기울기인데요. 기울기도 사실 지금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기울기도 조정을 하시면 보이시나요? 뒷머리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보시면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위치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보니까 한 40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치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라던가 기울기가 어긋나는 부분들을 좀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인 뭐 머리, 몸, 뒷머리 정도의 세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머리에 있어서 좀 흔들리는 부분들, 머리카락이 흔들린다거나 또 뭐 보시면 옷에 줄도 달려 있죠.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매달기 기능이라는 좀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리그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캐릭터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세팅으로 들어왔죠. 네, 전체에 대한 중심 잡는 건 끝났고, 이제 헤드 안에 보시면 프론트 헤어, 머리를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론트 헤어 안에는 지금 앞머리, 그리고 리본, 묶음머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각각 흔들리도록 하려고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해 놨어요. 순서상으로는 앞단에 큰 카테고리를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먼저 가장 해야 될 거는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머리 부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지금 중심이 잡혀 있죠. 근데 앞머리가 흔들려야 되는 기준은 이 이마 끝 혹은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앞머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본도 흔들려야 되는 중심은 묶은 부분이겠죠. 이 부분 묶은 머리도 마찬가지로 묶은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심은 잡혀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는 기능을 어떻게 넣느냐?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른쪽 끝에 있는 툴을 보시면 이렇게 매달기 툴이라고 써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달기 툴을 달면 중심으로부터 이 매달기 툴이 달린 부분까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머리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앞머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크게 세 군데로 봐서 이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 세 부분이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매달기 툴, 이 툴을 각각의 포인트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달리면 이 부분들이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리본도 중심 축으로부터 툴을 단다면 이 부분이 되겠죠? 끝부분. 묶음머리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이렇게 매달기 툴을 달아줍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움직이는 거에 대한 세팅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흔들리는지 잠깐 볼까요? 네, 화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있죠? 네, 이렇게 머리카락이 흔들리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흔들리는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우선은 지금 몸 쪽에도 이 줄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렸으면 해서 이것도 미리 세팅을 해 놓을게요. 마찬가지로 바디에 보시면 저희 리본이 있고 스트랩, 줄이 있습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리본의 양쪽 꼬리가 있는데 중심 잡고 매달기 툴 잡고 매달기 툴, 줄도 레이어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매달기 툴,
전체에 대한 중심도 잡아야 되는데 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위쪽, 리본은 묶여있는 가운데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똑같이 흔들리고 있죠? 네,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제 흔들리는 정도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건데요. 네, 흔들리는 정도는 어디서 조정을 하느냐? 이 아까 보셨던 오른쪽 부분에 아까 보셨던 오른쪽 부분에 비헤이비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물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물리학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중력 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달기라고 써 있죠. 저희가 아까 매달기 툴을 이용해서 이 흔들리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매달기에 대한 강성 그리고 중력 강도 이 두 가지를 조정을 해서 흔들리는 정도를 조정을 할 거예요. 우선 매달기 강성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매달려 있는 강도, 그러니까 추의 무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흔들림이 좀 덜 하겠죠. 강성을 만약에 높여 보시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훅 내려가고 더 이상 흔들리는 게 추가 무거워서 많이 안 움직이는 보실 수 있고, 강성을 줄이면 추가 굉장히 가벼워져서 따라가는 거에 대해 빠르게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흔들리는 정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확인을 해 보셔도 되는데 저는 봤었을 때 한 4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묶은 머리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정도를 봤었을 때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중력 강도는 이제 말 그대로 중력이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이걸 늘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낮추면 올라가고 너무 가볍게 흔들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고 조정하면 되는데 한 퍼센트로 치면은 2% 정도가 하면은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것 같죠? 네,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요거를 하면서 머리카락과 리본, 끈이 다 같은 값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끈 같은 경우는 너무 가볍게, 머리는 괜찮은데 끈은 너무 가볍게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서 이 부분을 따로 조정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팅으로 가셔서 끈 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비헤이비어를 따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끈에 똑같은 물리학을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물리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값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아까처럼 저희가 보면서 조정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나가면 보시면 비헤이비어의 물리학 스트랩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죠. 요거를 조정하면 끈은 별도로 조정이 됩니다. 지금 이미 머리카락에 잡았던 물리학이 이미 적용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끈에 더 맞게끔 조정을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중력 강도는 한 4 정도, 매달기는 한 70 정도 할게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끈이 머리카락과 좀 더 다르게 흔들리면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전체 캐릭터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 흔들리는 정도를 보실 수 있는데 뒷머리가 아직 안 됐죠? 뒷머리도 흔들리도록 세팅을 할게요. 뒷머리도 마찬가지로 백헤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은 흔들려야 되는 중심으로 옮기고 그리고 매달기 추를 양쪽 끝에다가 달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으로 양쪽 머리가 흔들리게 돼요. 보시면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뒷머리도 앞머리와 같이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매달기 기능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표정, 눈에 대한 표정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세팅으로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헤드 부분에 페이스, 얼굴 부분이 있죠.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부위별로 역시 레이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눈 부분을 할 건데요. 눈에 보시면 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표정을 세팅하기 위해서 여러 표정을 놔뒀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 표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 이름을 통해서 태그 지정들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태그가 잘 지정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있는데 네, 오른쪽 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태그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눈으로 태그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눈, 왼쪽 눈, 오른쪽 눈썹 여기 보이시죠? 왼쪽 눈썹 이렇게 태그가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을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태그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눈 안쪽에도 보시면 네, 눈동자 이런 부분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미 저희가 레이어명을 통해서 태그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트림에서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보셨겠지만 네, 이렇게 눈동자가 움직이고 제가 눈을 감으면 눈을 감고 눈썹을 움직이면 눈썹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미리 해놓으시면 태그가 지정이 돼서 따로 세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태그가 잘 지정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다른 표정들도 네, 다 태그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눈에 대한 세팅은 거의 할 게 없을 정도로 이미 끝난 상태이고요. 코는 뭐 따로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코는 뭐 별도 세팅 안 할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그 지정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도 마우스라고 써놓으면 기본적으로 태그가 지정이 되고요. 그 안에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입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캐릭터가 말할 때마다 그 입 모양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 모양을 각각의 레이어로 저희가 만들어 놨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이어 이름들 여기 보시면 태그에도 똑같이 써 있죠.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름들 지정해 주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태그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오, 이 같은 부분들이 발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기본 입 혹은 뭐 논란 입, 웃는 입 같들도 이렇게 태그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캐릭터가 이렇게 입 모양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제가 말하는 목소리 혹은 이제 이 소리를 통해서 발음을 구분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캐릭터 입 모양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게 태그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발음이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눈 표정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제 트리거 세팅을 보여드릴 텐데요. 세팅해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트리거 창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 조건에 맞을 경우에 동작하게 되는 트리거 세트를 만들 겁니다. 우선 눈 표정에 대한 트리거 세트를 만들 건데요. 네, 아까 눈에 보시면 기본 표정 외에 환한 표정 외에도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는데 이 표정들을 각각의 키에 맞춰서 바꾸도록 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우선 트리거라는 거는 각각에 해당하는 이 레이어를 드래그를 하셔서 옮기면 트리거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키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키를 설정을 하시면 해당 키를 누르면 이 레이어가 보여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표정을 보여줄 거라서 표정을 여러 가지로 보여줄 거라서 이 표정을 그룹으로 묶는 게 좀 필요한데요. 그 기능이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스왑 세트라고 있어요.
이 수업 세트라는 것은 일종의 그룹이고 이 수업 세트 안에 있는 것끼리 서로 연동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수업 세트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수업 세트가 만들어지고 이 수업 세트 이름을 제가 눈 표정이라고 할게요. 네, 이 만들어진 이 수업 세트에 저희가 디자인한 표정들을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의 표정이 이 수업 세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수업 세트에는 각각의 레이어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수업 세트에는 기본값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노말 저희 평소 표정을 이렇게 기본값으로 해놓으면은 다른 표정을 선택했었을 때에 되돌아오면은 기본값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노멀 표정으로 해놓고 있다가 표정을 바꾸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멀 표정을 기본값으로 세팅을 할 거고요. 그 외의 표정들은 각각의 키를 설정을 할 텐데, 우선 뭐 키보드 저는 편의에 따라서 키보드 배열 순서대로 A, S, D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4개의 표정들은 밑에 보시면 렛치라고 있어요. 이 렛치가 뭐냐면, 이 렛치를 체크를 하시면 이 해당하는 키를 누르면 표정으로 바뀌고 한 번 더 누르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렛치를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키를 누르고 있어야만 그게 계속 발동이 됩니다. 손을 띄는 순간 다시 돌아와 버려요. 저희는 그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모든 표정에 렛치를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지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기본 표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설정했었던 A키를 누르면 이렇게 표정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이상하죠? 그 눈동자와 눈썹이랑 깜빡이는 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별도의 표정들에는 또 별도의 비헤이비어를 세팅을 해야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요. 전체 이 표정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비헤이비어에 2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선, 두 번째는 얼굴이에요. 왜 이 2개를 하냐면, 시선은 그 기본 표정과 마찬가지로 눈동자가 움직이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하면서 눈동자가 움직이도록 설정이 되는 거고, 얼굴은 보시면 눈썹, 눈 깜빡임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선과 얼굴을 이 모든 표정에도 똑같이 비헤이비어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되고, 스마일 같은 경우는 잠깐 보여드리면, 스마일은 이렇게 눈을 감고 웃는 표정이라서 사실 이 스마일은 눈을 깜빡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선을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선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보시면 캐릭터가 움직이고 제가 키를 누르면 표정이 변하는데, 눈동자도 움직이죠? 제가 눈을 감으면 눈을 감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정도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저희 노멀 표정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눈에 대한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눈이 움직이는 것들을 태그를 확인을 하고, 또 각각의 표정별로 트리거를 만들어서 동작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 표정 말고 저희 동작, 아까 팔 동작이 있었죠? 이 부분을 추가하는 거를 해볼게요. 이제는 팔, 손 동작을 트리거로 추가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방식은 눈 표정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수압 세트를 만들고 그 안에 트리거를 넣어서 하는 방식이고요.
우선 처음으로 수압 세트를 만들고 트리거를 적용할 텐데, 이번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트리거 만들기가 있죠? 요거를 통해서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리거를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트리거가 생성이 되는데, 저희가 총 기본 8 동작을 포함해서 총 4개의 동작이 들어갈 거라서 트리거를 총 4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수압 세트는 손동작으로 하고, 첫 번째 트리거는 기본 자세, 기본. 두 번째 트리거는 V를 할 거기 때문에 V.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턱을 만지는 거라서 턱. 마지막은 박수를 칠 거라서 박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리거를 만든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레이어를 이제 이 트리거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론트 암 만들었던 레이어가 있죠.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기본으로 내려가 있는 팔, 저희 백암이죠. 이 두 레프트 라이트, 이 두 팔을 레이어를 이 기본에 넣어주시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V는 오른손은 V, 제가 만든 레이어로 V로 들어가는데 왼손은 없어요. 그래서 왼손은 기본 팔인 레프트 팔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른손은 V로 올라가고 왼손은 기본 팔 내려져 있는 레프트 팔이 돼요. 이런 식으로 턱은 오른손밖에 없어서 턱도 오른손, 왼손은 내려가 있는 걸로 하고, 박수는 양손이 다 있어요. 양손이 다 있기 때문에 박수는 이 전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기본은 기본값을 해주시고, 나머지 3개는 마찬가지로 매치를 체크를 해주시고, 각각의 할 부분에 이제 단축키를 넣을 텐데요. 저는 편의에 따라서 키보드 순대로 역시 Q, W, E로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편의상 보이면 좀 복잡해서 꺼놨는데, 이 눈을 키시면 이렇게 제작한 팔들이 보이고 실제로도 적용이 돼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한번 켜주신 다음에 한번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잘 있죠? 여기서 트리거가 지정한 트리거가 여기서도 보여요. 눌러볼게요. Q를 누르면 이렇게 V를 하고, 한 번 더 누르면 기본값으로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턱을 잡으면 턱을 이렇게 잡고요. 이제 박수인데, 박수를 누르면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애니메이션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적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로 박수를 치는 것처럼 동작하는 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팅에 가시면 제가 지금 세팅해 놓은 박수와 여기 레이어가 있죠. 지금 레이어 안에 보시면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동작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는 동작을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애니메이션 순서대로. 제작을 하실 때 동작하는 거를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미리 그려 놓으시면, 레이어로 분리를 해 놓으시면 애니메이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폴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비헤이비어에 순환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이 폴더 안에 속해 있는 이 레이어를 순환해서 보여준다는 기능이고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작할 때 트리거 될 때라고 한다라고 이게 맞고요. 저희가 버튼을 누르면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트리거 될 때가 맞고, 이 레이어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와 아래에서 위로가 있는데, 저는 편의상 이렇게 1번부터 순서대로 해놨고 위에서부터 동작하게끔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진행은 이제 각각의 이 그림들이 어떤 속도로 보여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1프레임,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빨리 움직이고요. 숫자가 클수록 느리게 그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2프레임 정도로 하면은 적당해서 2프레임 정도를 할게요. 순환은 한 번만 할 것이냐 계속 반복할 것이냐인데, 한 번 박수 치고 말게끔 할 거라서 한 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지막 레이어에서 보류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제일 마지막 그림에서 정지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저는 이제 한 번 박수 치고 손을 모은 상태로 있었으면 해서 마지막 레이어에서 보류로 체크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는 건드리지 않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다시. 여기서 저희가 지금 박수가 2키죠? 2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번 박수를 치고 멈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는 장면을 할 때나 이럴 때 이런 걸 사용했어요. 치면서 좋아하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또 하나 재밌는 걸 들으면 여러 번 누르면 이렇게 박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에 대해서도 똑같이 트리거를 통해서 동작을 넣고 혹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동작을 넣는 법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세팅하는 법과 팁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보시면 이제 화면이 조금 안 이쁘죠. 제가 이 상태로 라이브 방송을 하기에는 조금 이쁘지가 않아서 여기에 배경을 넣어 줄 건데요. 배경은 뭐 어떤 그림 파일이든 뭐 포토샵 파일이든 JPG 파일이든 불러와서 마음에 드는 그림들을 뒤에 배경으로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불러오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캐릭터를 불러왔던 것처럼 비즈라는 그림을 마련을 했어요. 이거를 가져오기 하시면 불러와져 있고 그냥은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저희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이 캐릭터가 있는데 이 뒤로 이 배경을 이렇게 끌어서 두시면 이렇게 배경이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클릭하는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된 부분 레이어가 제 그 움직이는 거에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활성화된 상태로 이렇게 배경을 깔아 놓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에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레이어 구조는 포토샵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앞에도 레이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토샵에서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렇게 빛을 표현하는 레이어를 하나 포토샵 파일을 만들었고 그걸 가져와서 똑같이 이번에는 캐릭터 앞쪽으로 넣어볼게요. 넣고 활성화는 캐릭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포토샵에서 레이어 속성을 적용한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뭐 그 스크린이라던가 멀티플라이 혹은 이런 것들을 적용한 레이어가 그대로 이 레이어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이쁜 빛을 넣어서 화면을 꾸미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좀 이쁜 화면이 좀 완성이 되었나요? 다음은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조금 편의성을 높이는 작업인데 저희가 만들었던 트리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데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하시면서 이거를 보면서 키를 누르시기가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아랫부분에 별도로 버튼 형식으로 컨트롤러를 만들 겁니다. 보시면 이미 이렇게 컨트롤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트리거를 만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컨트롤 생성이라는 것이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저희가 만든 트리거들이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고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혹은 키를 눌러도 똑같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조금 힘들죠. 그리고 위치도 순서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썸네일을 넣어서 어떠한 버튼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만들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우선은 세팅으로 가시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썸네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버튼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에요. 보시면 썸네일의 레이어를 하나씩 보면 이렇게 리셋 혹은 V 턱 이렇게 미리 글씨를 써서 만들어 놨어요. 정사각형 모양이면 되고요. 어떠한 색깔이든 어떠한 뭐 텍스트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간단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만들어 놓은 버튼을 각 해당하는 트리거에 일단 추가를 시켜주세요.
리셋 나중에 하고 우선 V 저희가 V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렇게 추가를 하고 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다 넣겠습니다. 표정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하면은 레이어상으로 추가가 된 게 보이시죠? 썸네일 같은 경우는 이 스트림 상에서는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을 꺼주시는 게 맞고 그냥 버튼 상에서만 보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안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똑같이 버튼이 있는데 수정은 레이아웃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시면 위치라던가 이런 것도 조정 가능한데 썸네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각 버튼에서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트리거에 해당되는 레이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화남, 이게 제가 넣었던 썸네일이에요. 이거를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남이라고 표시가 되죠. 이렇게 모든 버튼들을 썸네일화 시켜 놓으면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네, 그 외 이거는 사실 기본 트리거인데 이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를 할게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 네, 좀 더 버튼들이 보기 편하시죠? 네, 보면서 네,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보고 그에 해당하는 키보드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보이도록 했고 한 가지 더 버튼을 만들 건데 그거는 리셋 버튼이에요. 어떤 버튼이냐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카메라 보시면 제 얼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혹여나 뭐 움직임이 좀 틀어지거나 제가 뭐 이동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캐릭터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기능이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쉬는 포즈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트래킹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장 편한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쉬는 포즈를 누르시면 하실 수가 있고 혹여나 캐릭터가 꼬였을 경우에 이걸 눌러주시면 돌아오는데 이 버튼이 라이브 할 때는 꽤 많이 사용이 돼요. 많이 움직이시다가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그때 눌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버튼이 있으면은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눌러주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찬가지로 여기에 컨트롤에 버튼으로 넣을 거예요. 넣는 방법은 우선은 트리거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키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트리거를 우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만드는 거는 똑같고요. 트리거를 우선 제작을 하고 이 이름을 리셋으로 해놓을게요. 여기에 일단은 뭐 레이어는 해당하는 동작하는 레이어는 없으니까 레이어는 안 넣지만 저희 썸네일이 있죠. 여기 리셋이라는 썸네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리셋의 트리거에 이렇게 썸네일이라는 썸네일에 리셋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 스트림으로 돌아와서 저희 이제 다시 컨트롤을 호출을 하는데 여기 세로 고침을 누르면 네, 추가된 트리거가 보여집니다. 지금은 안에 들어있는 레이어가 리셋 썸네일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썸네일로 보여지죠. 네,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 없는 버튼들은 좀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표지통이 있어요. 삭제를 하시면 버튼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편하게 옮기시고 돌아오면 네, 이렇게 정리가 된 게 보이시죠? 리셋 버튼은 지금 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작을 하진 않아요. 여기에 지금 이 키를 저희가 넣을 건데 보시면 이 쉬는 포즈 설정이라는 버튼도 별도의 단축키가 있어요. 이 단축키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편집에 키보드 단축키 들어가시면 네, 여기 단축키 목록들이 있는데
이 명령어 중에 장면 부분 안에 보시면 쉬는 포즈 설정이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거를 좀 바꿔 놓았는데 원래는 커맨드 P라는 단축키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간편하게 P로 바꿔놨어요. 네, 이렇게 단축키를 설정해 놓으시면 이 키를 아까 그 트리거에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세팅 가셔서 저희 트리거가 있죠? 여기에 단축키를 적용했었던 P로 지정을 해주시면 네, P로 지정이 됐고 앞으로는 이 P를 누르면 네, 이렇게 포즈가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하실 때는 좀 더 편하게 키보드에서만 손을 놓고 네, 방송하시다가 틀어지면 P키를 누르시고 하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네, 포즈를 하면서 표정을 짓고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캐릭터 세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는 이제 전체적인 무게 중심을 잡는 것부터 매달기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표정을 넣어서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도 추가를 하고, 배경이나 이런 것도 넣고, 이제 버튼도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뭐 라이브 스트림을 하는 방송을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뭐 OBS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등에서도 별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화면을 내보내면 되는데, 혹시나 뭐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거나 모니터가 있으시면 여기 보시면 예, 라이브 스트림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뭐 해당하는 프로그램, 해당하는 모니터나 디바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각각의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그 화면으로 이 화면만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라이브를 진행하시는 거에 더 유용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캐릭터를 가지고 어도비 캐릭터 애니메이터에서 디자인을 하고 또 세팅을 해서 이렇게 라이브를 위한 구현을 하는 것까지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를 보시고 각자 원하시는 캐릭터들을 재밌게 만드셔서 재밌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